오늘은 요물이 나를 망치고 있으면 제목의 글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지금 그 요물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지만 이 글이 쓰여진 시대는 현재가 아니고요. 다 알다시피 고려 말, 고려 말 공민왕 때, 공민왕은 고려가 망하기 직전 3대 전의 왕입니다. 공민왕 때의 관리입니다. 관리. 자, 이때 여러분 요물이 누굴 가리킵니까? 요물은 당연히 간신 신돈을 가리키죠. 자, 간신이라고 불렸던 신돈. 물론 이에 대한 평가도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필자 이존호가 신돈을 간신으로 이렇게 규정해놓고 전제하고 상소문을 썼기 때문에 일단 요물을 간신 신돈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이존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341년생인데 1371년에 우리 나이로 33세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요, 무려 당시 고려 말의 과거 시험에 1360년, 그러니까 만 20세가 되는 그때 21세에 과거에 급제를 해요. 엄청나게 똑똑했던 거죠. 자, 20살,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에 과거를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27살 때의 7살 때에 우정원이라는 벼슬에 올라갑니다. 우정원은 뭐냐면 여기서 있습니다. 우정원은 사간원은 뭐 하는 것이냐면 정부 관료나 왕의 잘못을 과감하게 비판하거나 탄핵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는 비판적인 그 비판을 주로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관리를 가리킵니다. 어떤 정치적 어떤 행정이라든가 업무, 그런 행정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왕이나 고위 관료들의 어떤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더 문제점을 드러내어서 탄핵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상한원의 관리였던 우정원의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때 1366년에 당시 이 직책에 있으면서 당시의 권력자였던 왕 밑에 제2인자였죠. 신돈이라는 이 중추신이 당시 제1인자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 공민왕은 이 신돈을 자기 스승으로 모셔놓고 최고의 권력과 어떤 지위를 준 다음에 당시 개혁 정책, 원나라의 지배에서 막 벗어난 과정에서 원나라의 유물을 청산하고 당시의 지방 권력을 가진 지방 권문세족, 지방 세력들과 그다음 고위 관료들, 또 군인들, 이런 왕권을 위협하고 있는 그 권문 세력들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했는데 그 개혁을 밀어붙일 적임자로서 신돈을 굉장히 신임하고 최고위직에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의 의중을 잘 꿰뚫고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그런 위치로서 권력을 신돈에게 주어진 거죠.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신돈을 젊은 새파랗던 20대 중반의 이준호라고 하는 이 전문 관리가 목숨을 걸고 탄핵을 해요. 그러니 국민왕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 젊은이가 아주 가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글 뒤에는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지만 국민왕이 열받아가지고 이준호를 귀양을 보내요. 참수,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다른 신하가 이색이라는 어떤 그 젊은 또 신하가 진짜 또 목숨 걸고 또 말렸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그러면 죽이진 않겠다 해서 유배를 보냅니다. 자, 유배를 보냈는데요. 자, 유배를 갔던 이 누굽니까? 이 이준호가 공주 근처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자기 그 마음속에 울분이 쌓여가지고 자기는 정당한 비판을 했는데 자기 정당한 비판을 왕이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유배를 보내니까 어때?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 상처와 분노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젊은 나이에 그 분노에 휩싸여서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무려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자, 그 이종호가 쓴 유명한 시조도 한 수 있는데 시조가 뒤에 실려 있습니다만은
그 시도 나중에 공부해 보시고요. 일단은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글을 보기 바랍니다. 자, 지은이 이존호가 20대 중반에 사간원이라는 그 관청의 우정원이라는 직책에 있을 때 신돈의 어떤 나쁜 행위를 비판하면서 증거를 가져가 비판하면서 왕에게 그를 탄핵해라. 그를 관직을 빼앗고 내쫓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건의문, 상소문을 올린 글이 바로 이 글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이죠. 설득적이죠. 또 근거도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군신의 예를 어겼다. 신하의 예를 어겼다. 조정을 어지럽힌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벼슬을 뺏어라. 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직접 비판을 하고 있고, 대조사를 가져갔고요. 성현의 글에 인용했고요. 그리고 기상현상, 자연현상,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거나 이상한 기상현상이 생기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 사태의 심각성, 신돈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등이 3월 18일에 궁전 안에서 문수는 누구냐면요. 문수보살이라는 그 불교의 그 부처가 있습니다. 문수보살을 숭배하고 기리는 그런 모임, 집회, 불교, 일종의 불교 의례 행사입니다. 자, 당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불교 의례 행사를 자주 열었는데 그 행사 때는 모든 이제 신하들이 왕과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겠죠?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영도첨이라고 하는 신돈이라는 사람의 그 당시 직책명입니다. 자, 아무튼 으뜸 벼슬입니다. 그 신돈이 재상의 위치, 여러분 임금에 앉는 위치가 맨 위고요. 재상은 그 밑에 있겠죠. 그 재상의 신하 위치에 앉아 있지 않고 감히 전하, 공민왕과 더불어 같은 위치에 앉아 있다. 이건 무슨 경우? 이건 목미 이러는 거죠. 자, 그 거리가 몇 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신돈이 왕을 왕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신하로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 임금과 신하의 구별, 즉 군신유의, 여러분 한자성어로 군신유의, 삼강오론의 군신유의가 있죠. 이 군신유의의 예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근거로. 자,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 인심이 술렁술렁합니다. 일파만파 그 파급이 있어서 소란스럽다는 거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하는 상하를 구별하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예인데 그런 것이 예법인데 그 예법이 없다면 무엇으로 군신하가 되고 무엇으로 부자가 되고 무엇으로 국가를 다스리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자, 그 신돈의 무례한 행동이 이 국가의 신분 질서가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 상하에 임금과 신하의 질서, 자, 그 다음에 부자, 그 아비와 자식의 질서, 이런 신분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자, 문란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그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핵 근거죠. 자, 그 다음 근거도 있어요. 탄핵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근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 가볼게요. 자, 가만히 보건대 신도는 임금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서 정사를 제멋대로 하고 임금을 무시한. 자, 임금을 무시한다. 정사를 제멋대로 한다. 자,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그 역사 사료에 따르면 신돈이 원래 중인데요. 누군가 이제 신돈을 그 공민왕에게 소개해 줍니다. 소개해 줬는데 당시 공민왕은 자기의 사랑했던 아내 노국공주라고 하는 그 사랑했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자, 죽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마음이 허전하죠.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데 신돈이라는 사람이 되게 똑똑하게 했나 봐요. 어떤 사람이 소개해 줬는데 그 생각의 깊이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말의 언분이 뛰어나서 신돈이 그 사람부터 뭔가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신돈을 신뢰한 그 공민왕이 그에게 중책을 맡기고 나라의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책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즉 은혜를 입어서 일개 중이요. 중이 이제 속세로 귀환해서 높은 벼슬 이름을 받고 신돈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자 속세인으로 역할하면서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 자기를 사랑하고 임금이 자기를 신뢰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 단단한 뒷배를 믿고 아주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게 있었겠죠. 사실 좀 오버한 거죠. 자,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영도총에 판감찰로 임명되던 날에 예법으로서 마땅히 조복을 차리고 나아가, 조복은 관복을 가리켜 관복, 관리가 입는 관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복은 그 왕의 의복, 자 왕의 의복과 분명히 격이 다르죠. 그 왕의 의복은 뭐 조선시대 같으면 그 가운데 용이 그려져 있고 그죠? 학이 그려져 있고 용과 학이 이렇게 문양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는 조복을 입고 관복을 입고 자 그걸 입고 나가서 은혜를 사례는 감사 인사, 감사 예를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인사하면서 전하 성원이 만국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달 동안 안 나와서 인사를 안 드린 거예요. 자 신돈이 영도총에 판관청 임명되었을 때 임명에 대한 사례를 하지 않은 거, 임명 사례를 하지 않은 거, 자 이것을 두 번째 나쁜 짓으로 임명에 대한 자 벼슬직 임명에 대한 사례를 하지 않은 것, 자 이것을 두 번째 나쁜 짓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는 어때요? 대궐뜰에 들어와서는 어때요? 나중에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한참 뒤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와요. 반달 동안 나중에 늦게서야 바로 예를 올리지 않고 감사예를 바로 드리지 않고 늦게서야 예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뜰에 들어올 때 무릎을 굽히지 않아. 말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건물에 들어올 때는 말을 내려가지고 걸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말을 타고 건물에 들어와. 이것은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잘못을 하긴 했네요. 그 전하와 함께 같은 같은 급의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제상들 집에 있을 때는 제상들이 말을 밑에서 절을 하였으나 신도는 그러니까 그 집에 있을 때 임금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자기 신하의 집에 오게 되면 임금을 제 윗자리에 앉히고 신하는 밑에 내려와서 마루 밑에서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도는 어떻게? 신도의 집에 임금이 방문했을 때 어때? 임금과 똑같은 위치에 앉아서 접대했대요. 자, 이게 세 번째 나쁜 짓입니다. 자, 아까 두 번째 나쁜 짓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나쁜 짓은 감사 인사를 늦게 한 거예요. 늦게 한 거고, 자, 세 번째로, 자, 법도 말을 타고 건물에 출입한다거나 아니면 전화 함께 의자에 걸터 앉은 거, 자, 신하로서의 법도, 예의의 법도를 어긴 거, 이게 세 번째 나쁜 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최항이나 김인준, 임연 같은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려시대의 권력 있는 신하들. 자, 좀 권력 있는 신하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그런 권력 있는 신하들도 이렇게 행한 적 없습니다. 이들은 어때요? 신돈과 대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가 전에는 중의 신분이어서 마땅히 티지도에 그가 중의 신분일 때 아직 신하가 아닐 때에는 어때요? 티지도에 어때요? 마음에 두지 아니해서 굳이 아직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두지 않고 무례함을 꼭 꾸짖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의 필자 이전에 역시 중의 신분일 때는 그래도 중의 신분일 때는 그렇게 무례해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중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 어떤 신분? 재상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분과 지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법을 잃고 윤리를 허물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신돈이 이제 승려가 아니라
관리가 됐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신하의 기준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졌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게 되는 연유를 보자면 신도는 필시 자신이 임금의 스승.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느냐? 설치는 이유가 뭐냐? 자신 임금의 스승. 원래 신도는 맨 처음에 관직에 앉히기 전에는요, 신도를 임금이 자기 스승으로 그렇게 명명합니다. 스승으로 앉혀놓고 이렇게 존경하거든요. 자, 다음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유순단이라는 인물도 있고요. 고려 고종 때의 고종의 스승입니다. 또 정가신이라는 사람도 고려 충신왕 때의 역시 스승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정가신과 유순단은요 스승이긴 했지만 둘이 신돈처럼 감히 이런 일이 뭡니까? 무례한 임금에게 무례한 어떤 행동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 둘 역시 공통점입니다. 둘은 누구와 대조가 되겠습니까? 신돈과 대조가 되는 사례가 되겠네요. 뻔한 내용입니다. 자, 또 이자겸 같은 경우도 이자겸은 누굽니까? 인종의 외조부, 그러니까 인종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의 어머니의 아버지였던 거죠. 자, 외척. 자, 가까운 외척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뻘이에요, 할아버지, 외조부. 이자겸은 할아버지입니다. 어쨌거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인조대왕께서 겸양하여, 겸양. 자, 겸손하게도. 자기가 왕인 왕이지만, 인종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겸이 자기의 외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예를 갖추고 자기가 손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려고 했지만, 자, 이자겸은 어떻게 했대요? 공론이 두려워. 자, 공공의 시각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어때요? 이자겸도 신돈과 대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자겸이 당시 왕의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어떤 위치를 강요하지 않고 신하의 도리에 입각해서 자기 손주를 대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되게 임금과 신하의 명분, 이때 명분은 신분질서라고 바꿔볼 수 있겠네요. 그 신분질서란 본디부터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법은 군신이 생긴 이래로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신돈과 전하께서 사사에 그 고칠 바는 아니라 사적으로 그건 고치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어때요? 신돈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누구도 비판하고 있습니까? 당시 공민왕도 동시에 싸잡아서 공민왕 또한 비판 대상이 되고 있네요. 자, 이건 조금 위험한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공민왕도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돈이 어떠한 사람이건데 감히 스스로 높이기를 이와 같이 합니까? 정말 싸가지가 없네요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네요. 자, 밑에 파란 글씨를 보겠습니다. 신돈과 유사한 처지, 주의하세요. 처지는 유사합니다. 다른 처지가 아니고 권신이라는 신하, 자, 그런 유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하지 않았던 그들과 대비되는 신돈의 무례를 말하고 있네요. 유사한 처지 체크해두고요. 일단 무례하지 않았던 것도 체크합니다. 자, 이런 것들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답 볼게요. 홍범에 이르기를. 홍범 굉장히 중요하네요. 홍범이 뭐냐면요, 유교의 경전을 가리킵니다. 유교의 경전을. 자, 유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자, 이 경전에 이르기를 오직 임금만이 복을 내릴 수 있고 오직 임금만이 위세를 부릴 수 있으며 오직 임금만이 진귀한 음식을 받을 수 있는데, 시대로서 복을 내리거나 유세를 부리고 진귀한 음식을 받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가문을 해치거나 해칠 것이다. 관리들이 기울어지고 비뚤어지고 지우쳐지면 백성들이 넘보고 어긋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홍범 경전의 내용을 직접 인용했죠.
자, 경전을 왜 인용했을까요? 인용의 이유가 뭘까요? 왜? 자, 권위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위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홍범을 직접 인용을 한 거죠. 자, 오직 임금만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 임금만이, 그죠? 이제 자, 그리고 그런데 신하로서 복을 내리거나 위세를 부리고 진귀한 음식을 받는다면 이거는 가문을 신하가 그렇게 한다면 가문을 해치는 거다. 자,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잘못 배우게 될 것이다. 자, 질서가 어긋나게 된다는 거죠. 자, 각각의 맡은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걸 다른 말로 군신유의라고 할 수 있고요. 각각 맡은 역할을 정확히 하는 걸 정명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에 부합하는 바를 따라서 맡은 바를 정확히 신분 질서에 맡은 역할을 행하는 것, 이걸 정명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정명론, 자, 그런 관점에 입각해서 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니 신하로서 임금의 권력을 참남하였음. 참남한다? 참남은 이 남자가 넘칠 남.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로 범람하다. 범람의 남자가 예컨대 넘칠 남자입니다. 참남은 권력을 넘치게 쓴다. 권력의 넘침. 자, 임금의 권력을 과도하게 넘치게 쓴다. 자, 넘치게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남하여 넘치게 쓴다면 모든 관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그들을 좇아 분수에 넘친 일을 할 것입니다. 자, 신하가 임금의 권력을 적절하게 절제에 사용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만 써야 되는데 절제하지 않고 반대로 참남, 참남은 절제의 반대입니다. 과도하게 쓴다면 자,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또 백성들은 분수에 넘치는 일,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걸 보고 배운다. 자, 나쁜 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쁜 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 자,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신도는 능히 복을 내리고 위세를 부리고 또 전하와 더불어 대등한 예를 행하니. 자, 임금만이, 자, 내리고 부린다? 임금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대등하게 그것을 펼친다? 이건 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것 같다. 와, 정말 최고의 펀치라이네요. 자, 신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또 하나의 임금을 두는 것 같다. 당신의 임금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날카로운 핵펀치를 날린 셈입니다. 그 능멸함과 참남, 능멸, 자, 왕을 깎아내리는 거죠. 왕을 깎아내리고 능멸, 왕의 지위를 깎아내리고 참남, 자, 권력을 과도하게 넘치게 사용하는 것, 권력의 넘침, 깎아내림과 넘침이 그게 나라의 교만이 습관이 되었으므로 백관들이 분수를 지키지 않고 백성들이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무례함이 일파만파 확산되어서 자, 관리들과 백성들의 어떤 분수를 지키는 걸 군신유의를 해친다는 거죠. 그런 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송나라의 사마광 역시 이것도 사마광 북송 때의 학자 역시 권위 있는 견해를 가지고 왔네요. 또 이것 역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말하기를 기강에 서지 않으면 혹을 좀 강교한 뜻을 가진 간웅이 간사한 영웅. 능력이 있는데 간사해. 간사한 능력자. 간사한 신하들이 있어가지고 망측한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런즉 예법은 불갑을 반드시 부득불 반드시 엄격해야 하고 자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네요. 엄격해야 하고 권위자 보면 권위자의
자, 견해를 직접 인용해서 자신의 근거를 강화하고 있죠. 자, 탄핵을 하려면 근거가 분명해야 되니까 그런 식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게 되겠네요. 자, 만일 전하께서 이 사람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재해도 없게 하려면 그의 머리를 깎고 그의 옷을 물들이고 그의 벼슬을 삭탈한다. 자, 머리를 깎는다. 다시 중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중이었던 신돈이 그 국민왕의 스승이 되면서 속세의 이름, 신돈이라는 이름을 다시 받게 되고요. 다시 머리를 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환속이라고 하는데요. 중이었던 사람이 다시 또 속세인이 됐을 때 그걸 환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그의 신분을 중으로 돌리는 겁니다. 벼슬 삭탈이라고 하는 거는 벼슬을 뺏는다. 벼슬을 뺏고 명부의 이름을 지운다. 이런 뜻입니다. 절에다 두어서 공경합니다. 그를 뭐 이렇게 죽이자는 게 아니고요. 그의 신분을 다시 돌려라. 다시 중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중으로서 공경해야지 그냥 두었다가 나라가 큰 일을 겪는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이 사람을 써야만 국가가 평안하겠다면 어떻게 권력을 억눌러서 예법을 엄격해야 한다. 자, 방법이 두, 첫 번째는 다시 중으로 되돌리거나 주장의 1번입니다. 자, 그게 아니면 2번. 자, 중으로 되돌리고 아니면 자, 관리로 두되 관리로 둔다면 어떻게 둔다면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자,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을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건의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달라 보겠습니다. 또한 전하께서 신돈을 어진이라 하였지만 어진 사람이라 하였지만 신돈이 국사를 맡은 이래로 음양이 때를 잃어서 자, 음양의 때를 잃다. 음양은요 자연의 질서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때를 잃고 겨울철에 우레 천둥, 여러분 보통 천둥 번개가 치는 건 여름 같은 때 여름에 치는 거죠. 근데 겨울에 천둥이 치고 누른 안개, 약간 탁한 안개 색깔, 이런 안개라고 하는 건 약간 흰색이든가 뭐 정상 아닙니까? 흰색이 자, 수증기가 증발 생긴 현상이니까 자, 흰색이 정상인데 누른색이 황금색, 노란색 안개가 생겨요. 뭔가 좀 이상한 기상 이상 현상이죠. 해가 열흘 이상 어두웠고요. 밤중에 붉은 기운이 돌고 청구성은 자연재해를 징조를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별입니다. 그런 별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마 이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운석이 떨어지거나 자, 고드름이 지나치게 심하게 언다거나 아무튼 자, 천명이 지난 뒤에도 우박각, 천명은 언제입니까? 4월 5일이니까 그죠? 한참 봄에도 봄에 우박이 가끔 떨어지기도 하죠. 찬바람이거나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자연 냉해, 봄에 냉해가 일어나 겨울처럼 농사에 큰 지장이 있죠. 자, 기후가 많이 변하고 산새와 들짐승이 대낮에 성안을 날아들고 달래더니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이상 기후 현상이죠. 이상 기후 현상입니다. 달래더니 신돈에게 내린 논도 섭리 공신이라는 호. 자, 논도 섭리 공신, 도를 논하고 이치를 관장하는 그런 신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요, 농도 섭리 공신은 여기 쭉 나오는데요. 뭘까요? 재상의 지위를 가리킵니다. 그 호가 과연 천지와 조종, 자연의 질서와 조종이라고 하는 건요, 조상을 가리키긴 아니면 가장 근본적인 것, 조상과 근본 원리,
조상들과 근본 원리에 합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설리법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이상 기후 현상을 즉 그 신돈이 어진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이상 기후 현상을 제시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분이 문제에 많이 납니다. 그럼 이 이상 기후 현상이요, 과연 여러분들 탄핵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현상하고 물음표. 이거는 합리적 근거가 못 되죠.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자연현상은 그야말로 자연의 어떤 그 과정인 것이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탄핵의 근거로서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거죠. 자, 이전호가 탄핵이라는 어떤 그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증거를 갖고 왔으므로 이건 비판적 읽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거죠. 인과관계가 옳습니다. 자, 끝에 부분 보겠습니다. 신등은 직책이 사관원에 있는지라. 사관원은 어떤 직책입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국왕의 과오를 비행을 비판하는 간쟁을 올려 논박하는 관서입니다. 국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거예요. 무서운 적이죠. 근데 국왕을 비판할 때 그들은 면책특권을 주긴 했겠죠. 자, 있는지라 천하께서 자격이 안 되는 인물을 재상으로 삼아 장차 사방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세의 기롱은 조롱입니다.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까 안타깝습니다. 자, 이것은 이러한 상소를 올리는 이유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 이준호 같은 경우도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직책에 충실한 행위의 소치고요. 따라서 이런 신동 같은 문제에 있는 어떤 신하를 보면서 또 침묵을 지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자기 성찰을 하고 있네요. 이미 말씀을 들었는지라 대처하시는 바 대처를 삼가 듣겠나이다. 잘 처리하세요라고 직분과 지필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을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 발전 보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내용 볼게요. 자, 필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자, 글쓰기 맥락을 정리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사관원의 관리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상 독자 누굽니까? 임금이죠. 독자가 신돈 아닙니다. 임금입니다. 자,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고하여 벼슬에 쏟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다음 밑에 가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시조는 100% 문제나 100%, 1000% 문제에 나옵니다. 자, 다음 시조는 주제면에서 관련이 깊다. 이 시는 누가 지었냐면 실제 이 앞에 글 상소문의 필자인 이존호가 지은 시조입니다. 이존호가 직접 지은 시조예요. 그 내용이 똑같겠네요. 자, 일단 시조를 분석해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름은요 모양이 막 변하죠. 시커멓습니다. 속이 시커멓. 구름은 간신, 신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무심코, 욕심 없다. 자,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무맹랑하다. 즉,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네요. 허무맹랑, 거짓말이다. 자, 중천에든, 중천은 하늘 한가운데네요. 하늘 한가운데, 하늘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해가 있죠? 해가 있고 해는 뭘 상징합니까?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중천에 떠 있다는 얘기는 임금 주변에 있어 이런 뜻이 되겠는데 적습니다. 임금 주변에 있으면서. 그 임금 주변에 있다는 얘기는 권력을 등에 업고 임의로 지 마음대로 다니다 권력을 휘두르면서 좋습니다. 자, 중천에 떠 있다. 임금 주변에 있으면서 임의로 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일부러 광명한 밝은 낯빛. 자, 날빛은 해일지 날빛은 햇빛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해가 임금을 상징하면 햇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임금의 총명함, 임금의 지혜입니다. 자, 광명한 날빛, 임금의 총명함과 임금의 지혜를 따라가며 덤나니. 임금의 지혜, 총명함을 따라가며 덤나니. 자, 총명함을 가린다. 총명함을 방해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여기에는 어떤 태도가 담겨 있습니까? 여기의 태도는요. 풍자. 좋습니다. 풍자, 비판. 필기 지금 하고 있죠? 풍자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풍자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식의 수법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보세요. 구름, 그 다음에 햇빛, 그죠? 자, 중천 하늘 한가운데 이런 식의 자연적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어떤 수법입니까? 상징적 수법입니다. 상징적 수법이고요.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풍자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 이런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 우회적인 수법, 우회적인 간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되겠고요. 자, 자연물을 이용해서 아까 나왔죠? 우의적 혹은 우회적 같은 말입니다. 우의적, 우회적 같은 말입니다. 이런 비판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꼭 해둬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아까 나왔죠? 자, 기이한 자연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신돈이 문제가 있다고 근거로 쓴 부분들, 이것들은 비합리적 근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걸 당시의 글쓰기 관습과 한번 연결시켜서 정리해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독자와의 관계가 필자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합시다. 그럼 이 글의 독자는 누구였습니까? 임금. 당시 공민왕이죠. 독자는 여기 임금, 공민왕이 바로 이 글의 예상 독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글 독자, 예상 독자 역시 임금과 필자는 군신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군신 관계이기 때문에 독자의 관계가 군신 관계입니다. 따라서 주장을 뚜렷이 밝히며 임금의 생각을 바꿀 것을 요청하면서도 시종일관 어떻게 공손하게 해야 돼요. 임금을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필자는 어떻게? 필자는 어떤 글쓰기 태도? 임금에게 요청하면서 공손하게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날뛰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필자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한 글쓰기 방식 어떤 겁니까? 자, 필자의 직접 경험을 제시했죠. 문수의 당일의 사건, 자, 그 다음에 판감 임명 직후의 사건, 자, 문수의 사건과 임명 직후 사건 등을 통해서 경험을 제시해서 어때요? 직접 경험이지 않습니까? 자, 과오를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승단, 정가신, 이자겸 등과 유사한 위치에 있던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같은 위치, 유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신돈이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무례하다, 나쁜 놈이다 하는 걸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자가 홍범 등을 인용한 의도가 뭘까요? 당시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인용을 많이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범의 인용 의도는 뭐냐면요. 자, 올바른 도리, 신하의 올바른 도리를 뒷받침을 하고 신돈의 그것이 행동이 어긋난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당시 지식인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당시 지식인들은 자,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성현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 유교의 경전을 많이 참고했고요. 자, 그것을 인용을 통해서 그것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유교의 경전, 성현들의 지혜를 주로 많이 인용했다. 그건 사실 그들을 주로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짧게 빨리 정리해봤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고요.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안녕.